네, 안녕하세요. 함익병의 고지식함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애연입니다. 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접한 소식인데 네, 배우 윤석환님께서 네. 뇌종양 수술을 하시고 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항암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그렇죠. 근데 네. 보통 수술하고 나면 네.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죠? 암 수술하고 나면? 이제 그 암이라는 게 이제 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세포는 정상 세포가 있는데 이 정상 세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멸돼야 돼요. 유효 기간이 끝나면 작동 기간이 끝나면 사멸되고 또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라져야 될 세포 죽어서 사멸되고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걔가 자라는 거예요. 네. 자라서 그냥 거기서 요 덩어리를 이렇게 자기 덩어리만 만들고 주변에 전혀 피해를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양성 종양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옛날에 그 북한의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 목이 큰 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방종이에요. 지방 덩어리가 자라서 그 자리에서 사이즈만 있는 거예요. 주변에 전혀 해를 주지 않아요. 네, 네, 네. 이제 불편하긴 하겠지만 요게 전이를 시작해요. 주변 조직을 파먹고 그다음에 혈액을 타고 임파선을 타고 몸 멀리까지 번져서 또 그걸 새끼를 치고 이게 이제 악성 종양이에요. 네, 네. 예. 우리가 말하는 종양 그러면 그런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성 종양도 종양의 성격이 주변만 이렇게 막 파손을 시키는 파괴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혈관을 타고 멀리 가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네. 임파관을 타고 가는 걸 좋아하는 종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종양 타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러면 일단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요 암종이 주변만 그 파괴시키는 종양인지 원격 전이라 그래서 이제 그 메타스타시스 멀리 가는 거 피를 타고 혈행을 타고 멀리 가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항암 치료를 해야 돼요. 아, 종류에 따라 다른 네. 거군요. 로컬 디스트럭션만 시키는 경우라면 고기만 치료를 하고 수술로 드러내고 거기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원격 전이가 되는 경우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 항암 치료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항암제, 그렇죠. 약을 투여하는 거죠. 네. 먹는 거든 네. 정맥 주사든. 그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네. 저는 뭐 이제 윤석아 씨가 어떤 암을 앓고 있고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수가 없으니 이분이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라면 굳이 그 힘든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되죠. 아, 그래서 이분이 지금 주치의로부터 항암제를 투여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는데도 항암 치료를 안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굳이 무리해서 항암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는 암종인지 그거를 이제 알 수는 없죠. 네. 네. 근데 또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의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몇 번 받으시고 나서 너무 힘들다 몸이 막 이런 분들은 또 거부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몸에 어떠한 영향들을 받게 되나요? 뭐. 이게 이제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또 종류가 새로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항암제 그러면 무조건 세포 독성,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치료 원리는 뭐냐면 암세포는 이 증식 속도가 빨라요. 아, 그렇군요. 일반적인 암세포들이 정상 세포가 뭐 재생되는데 한 달이 걸린다. 네. 얘는 하루 만에 재생돼.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빨라요. 와. 그래서 정상 세포하고 암세포의 차이가 뭐냐? 정상 세포보다 세포 분열을 훨씬 빨리 해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타겟팅 해가지고 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잘 되는 세포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세포도 우리 몸에서도 세포 분열이 빨리 되는 자리가 있고 빨리 안 되는 데가 있죠. 뼈 한번 부러지면 우리 보통 기부서 6주 하잖아요. 그쵸. 또 뼈 세포 재생되는데 6주예요. 그러니까 항암제 투여받았다 그래갖고 그 이제 항암제 종류가 세포 독성 항암, 사이토톡식 하는 케미칼을 쓰게 되면 네. 뼈는 아무 이상 없어요. 어. 얘는 천천히 재생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항암제 속성이 뭐냐면 세포가 빨리 재생되는 네. 그걸 공격하려고 약을 만든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쓰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정상 세포 중에서 재생 속도가 빠른데 점막, 구강 점막은 우리 손상돼도 일주일 안에 다 회복되죠. 네네네. 네. 입이 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혈액을 만드는 세포, 네. 우리 이제 뼈에 있거든. 엉치뼈하고 척추에 있는데 그 뼈 속에 골수에 혈액을 재생시키는 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은 계속 피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못 만드니까 빈혈. 네. 피부도 좀 비교적 빨리 재생되는 조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부에 시뻘개지고 탈락이 일어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은 다 여자들의 난소도 그것도 계속 재생되는 조직인데 네. 그 조직도 또 무너지면 불규칙한 출혈, 질출혈 뭐 이런 게 생기죠. 그러니까 세포 재생이 우리가 생각해도 쟤는 세포 우리 조직 중에 세포가 잘 재생되는 조직은 다 똑같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물론 암세포는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얘는 그래도 암세포보다 재생 속도가 느리니까 좀 덜 손상을 받지만 네. 일반인에 비할 것 같으면 고통스럽죠. 장점막도 다 세포 재생이 잘 되는 자리거든요. 입하고 똑같아요. 네네네. 예, 그 점막들이 빨리 상하니까 뭐 설사, 그러니까요. 뭐 소화 변비, 불량, 소화 불량 네. 먹어도 입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조금만 열이 나도 밥맛이 없잖아요. 네. 그 고통이 10배, 100배를 겪어야 되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암 치료 받다가 죽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요즘에는 그런 항암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요즘에 나오는 항암제는 종류가 굉장히 또 많죠. 카테고리가 달라요. 네. 과학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항암을 어떻게 치료하냐 그러면 네. 그렇게 세포 분열이 빨리 되는 조직만 다 공격하는 그런 항암제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딱 공격하는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면역세포가 암하고 정상세포를 잘 구별을 못해. 암세포가 저렇게 보면 약간 좀 모양이 변하면 NK셀이라는 게 뭐냐면 내추럴 킬러 셀이에요. 자연 괴사시키는 세포인데 네. 조개 붙으면 암세포를 괴사를 시켜요. 오. 근데 제가 활성도가 높고 암하고 정상세포를 구별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암세포를 죽여주면 네. 내 몸에 있는 세포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부작용이 없어요. 오. 그래서 저걸 우리가 면역 치료라 그래요. 면역. 면역적으로 이런 NK 셀이라든지 네. 다른 뭐 세포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T 셀이라든지 네. 킬러 셀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인지해서 네네. 그런만 선택적으로 잘 공격할 수 있게끔 강화시켜주는 치료예요. 오. 그 치료 효율은 조금 떨어지긴 해요. 이렇게 난 스페시픽하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인들의 용어로 얘기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암을 박멸시켜 주진 못하지만 아니 나이 한 70 좀 넘었어. 80 가까이 돼. 한 5년 더 살면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좀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오. 내 면역을 증강시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있을 게 없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왜 거부를 해? 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전에 먼저 나왔던 60년대 70년대 초기 항암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세포 독성 항암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엔 저게 되게 많아지고 요즘엔 저기다가 또 특별하게 암세포만 타겟팅을 할 수 있게 하는 타겟 치료도 있어요. 거기에만 약이 우리 암세포는 요런 자기 표식 인자가 나와요. 네. 원래 세포는 여기 정상세포인데 네. 암은 지 유전자에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에 네. 요렇게 나 암이야 라는 이런 표시가 붙어 이렇게 뿔이 달린단 말이에요. 이 뿔을 찾아내는 게 또 과학의 힘이에요. 그래서 모든 암종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는데 이제 숫자가 많은 다수에서 발생되는 암에 대한 암종은 요런 그 암이 갖고 있는 뿔을 찾아서 요 뿔에만 표적으로 약이 붙어요. 그러니까 전체 세포가 다 깨지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100% 그렇지는 않으니 네. 이제 소소한 부작용이 있고 요즘에 혈액암 같으면 어머니가 만일에 혈액암 갖고 계시다면 글리백 같은 거 드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네네. 그게 이제 요런 거 표적으로 딱 요거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편은 하지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같이 이렇게 막 그렇지는 않지만 소소한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도 오래되셔가지고 네. 7년 정도 지나셨는데 지금은 항암제를 끊으시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그 유전자 검사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변이가 생겼나 안 생겼나 또 네. 변이종의 그 혈액암 중에 어떤 변이가 생겨서 그게 잘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체크해가지고 생겼어? 알았어. 또 약 바꿔줄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약하고 암세포의 끊임없는 싸움인데 그게 예전하고 비해서
그 인간 유전체 검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네. 유전자 검사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암세포도 변하거든요. 그럼 변이 생기면 그때 맞춰 약 쓰면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걸 치료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윤석한 씨 같은 경우에 항암 치료를 거부했다는 표현이 네. 이제 언론에 오보일 수도 있다. 이제 본인이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연의 좋은 환경에서 편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왜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냐라고 했을 때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항암제를 쓰지 않아도 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뇌종양이라는 것도 원격 전이는 많지 않아요. 물론 있는 또 있지만 네네. 원격 전이가 심하지 않은 뇌종양이면 그 수술이 아주 잘 되고 방사선 치료까지만 딱 하게 되면 네. 그다음에 굳이 원격 전이를 막는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 네네. 그래서 지금 편하게 자연에 그게 있는 건지, 아니면 항암제를 꼭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못 먹겠다 네네. 라고 한 건지는 어느 쪽인지는 저는 뭐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분들한테는 늘 얘기를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민간요법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것도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해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좋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항암제가 간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먹는 어떤 뭐 자연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되게 간독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겹쳐지면 아니 암은 아직까지 뭐 사람의 목숨을 뺏을 만큼 커지지도 않았는데 네. 간이 망가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병원의 신세를 내가 완전히 끊겠다. 나는 뭐 병원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네. 뭐 이대로 내 삶을 정리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병원을 간다면, 그리고 주치의 말에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먹어도 돼요? 이런 거 내가 하고자 하는데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종양내과 선생님들은 그런 그 우리가 말 생약이라 그러죠. 네. 민간요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요. 어. 왜냐면 자기 암 환자들이 사람이 목숨이 걸렸는데 뭐는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주변에 듣는 얘기가 많잖아요. 맞죠. 이것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잘못된 그 문화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자가 큰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면 네. 야 뭐가 좋대더라. 야,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으려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야 뭐가 좋대더라. 그게 치료하고 부딪히는지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온갖 좋은 정보라고 전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치료에 나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서구 사람들은 뭐라고 전하냐면 기도 한번 같이 하고 주치의 말 잘 듣고 치료 잘 받고 다 밖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말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환자가 되면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한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네. 그 뭐지? 새로운 암 치료제가 나왔다는 뉴스를 자주 봐요. 저희 교수님도 어머님 담당 교수님도 뭐 제약회사랑 같이 이렇게 개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네.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는 비싼 뭐 보험이 안 되는 약으로 인해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연구팀에서는 이를 재정 독성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파이낸셜 톡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오랜병에 효자 없고 오랜병에 가난을 부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나라에서 암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지구에서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큼 그 의료 보험 제도가 잘 돼서 암 환자들이든 어떤 병이든 만성질환 환자들이 네.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힘드신 분들 입장에서 무슨 소리 하냐 그러는데 대한민국보다 좋은 데 있으면 가서 치료받아 보세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죠. 오던데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그 개인 부담을 가지고 이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천국에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천국의 암 환자도 가끔 한국 가서 치료받고 갈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뭐냐면 정말 신약. 맞아요. 그런 약이 나오는데 그거를 처음 나오자마자 의료보험을 해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아서 사업을 해서 의료보험료를 지금 우리가 7.01%를 내고 있어요. 네. 그 내고 소득의 7.01%를 낸다고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있어요. 그 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드러나겠죠. 네. 그러면 전 국민이 번 돈을 전부 의료보험에다 다 집어넣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전 국민이 재정 톡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그리백을 의료보험으로 해갖고 요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도 그런 나라 없어요. 사보험 다른 나라는 대부분 사보험이고 네. 영국 같은 뭐 공보험에서 아예 쓰지도 않아요. 이런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의료보험 제정에서 너무 뭐 암 환자들한테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지나친 욕심이고 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주 새로 나온 신약은 보험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일단 효과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렇죠. 맞아요. 제약회사는 당연히 효과 있다 그러지. 그리고 환자는 목숨이 이제 걸렸으니까 뭐라도 지푸라기 잡고 싶고 이거 의료보험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의료보험 다 해주다 보면 네. 그럼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의료보험 재정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임상 연구에다가 본인이 지원을 하면 돼요. 저희 엄마도 그래서 네. 엄청난 혜택을 받으셨어요. 네. 네. 임상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신약이 나왔어요. 신약이 나오면 그 신약이 효과가 얼마나 있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용량을 투여해야 되고 남자는 얼마나 써야 되고 여자는 얼마나 써야 되고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되고 이거를 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처음 쓰는 의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맞아요. 많은 그 이제 임상 볼룬티어가 있어야 돼요. 이 볼룬티어에 해당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항암제에 듣지 않고 새로운 항암제가 이론상으로는 잘 맞아요. 동물 실험도 했고 또 우리보다는 경제적이 약한 다른 나라에서 이미 환자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스터디가 다 돼서 네. 이제 써도 되는 단계 직전이야. 그러면 이제 최종 임상을 해야 되거든요. 연령대별로 남녀별로 뭐 다 샘플링을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용량을 좀 오르락 내리락 해요. 맞아요. 표준이 없으니까 네. 나는 내가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대신에 내 몸을 이 임상 연구에 도움 주는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나오면 이제 kg당 1ml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0.5도 쓰고 2.0도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피 뽑아서 피 많이 뽑으셨을 거예요. 매번 검사를 해야 되니까. 갈 때마다 뽑아요. 갈 네, 때마다. 그걸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헌혈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 약에 대한 그 재정적인 부담은 제로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임상실험 기간도 길던데. 길어요. 왜냐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떤지 봐야 되거든. 그래서 맨날 가서 피 뽑아야 돼. 저희 엄마도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나셨어요? 예. 그게 시작한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 끊고 어떻게 혈액이 변하는지까지가 다 데이터가 나오고 논문이 나와서 이제는 그 약이 아주 그냥 우리가 그 항생제 쓰듯이 항암제를 쓰는 약이 된 거예요. 예전같이 이제 그 그리백을 복용하는 분들이 옛날에 그리백 처음 나왔을 때는 매일 가서 뽑고 매주 가서 뽑고 일반 환자도 네네네.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는 이제 7년 8년 약 복용하신 분들이 어떤 혈액의 변화가 있다. 간 독성은 있나 없나. 콩팥의 독성은 있나 없나. 신경 독성은 있나 없나. 피부에 어떤 발진이 생기나. 이런 거를 부모님이 다 임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알죠. 네. 그래서 환자가 뭐 가렵다 그러면 이거 봤어요. 논문 다 나왔어요. 이거 하시면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대신에 치료비로 혜택을 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재정 독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가 이게 병원이 되게 시설이 좋고 그다음에 컴퓨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ICT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잘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런 그 최첨단 신약이 나오면 그 약을 만든 그 벤처회사에서 네. 한국의 병원이랑 손을 많이 잡으려 그래요. 한국의 대형 병원들이 그런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임상에 볼런티어로 자원을 하면 네. 심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상한. 내가 뭐 실험용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 돼? 공짜라니까요. 몇 억짜리 공연 이야기.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준다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피 좀 뽑아서 내 병 고치는데 그거를 마음 상해할 이유는 또 없다. 각 병원마다 커미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환자한테 불이익이 되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네네네. 신약을 테스트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썼던 항암제의 효능이 없고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수단이 없을 때 하는 거지. 네. 그냥 나는 뭐 이 약도 잘 듣고 있는데 또 좀 새로 나온 약이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안 끼워져요? 그쵸, 안 끼워져요? 맞아요. 되게 엄격해 그 윤리가. 네. 그 항암 치료 고통과 또 암으로 인한 통증이 거의 뭐 통증을 비교하는 내용도 많던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저는 참 이제 인정머리 없는 소리인데 원래 의사 선생님들 다 그러시던데요. 죽을래요, 아플래요? 그렇죠. 나한테 물으면 저는 아플래요예요.
차라리. 아파서 사는 게 낫죠. 그쵸, 그쵸. 그 고통이 수십 년 계속된다 그러면 그건 현불이지만 네네. 항암제 고통이라는 게 먹을 때뿐이잖아요. 네네. 주사 놓을 때 힘들고 회복기 들어가면 또 그럭저럭 회복을 해요. 네네. 그러면 1년 12달 중에서 항암 치료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서너 달이고 나머지 8개월 이상 내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당연히 하죠. 치료하는데 1년 12달 중에 11달 고통스럽고 한 달만 겨우 내가 이제 뭐 그렇게 숨을 쉴 수 있어. 뭐 그러면 또 고민해봐야 되겠지. 근데 현대과학이라는 게 발달이 되고 계속 발달돼요. 네. 그리고 내가 이번 한 5년을 잘 넘겼어요. 어떻게? 뭐 기존의 방법으로. 5년 지나고 나면 어떤 약이 나올지 몰라. 맞아요. 맞아. 엄청 빨리. 네. 왜 자기 생각만 해요? 네. 과학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진보하고 암이 뭐 새로운 암이 생기고 새로운 질병의 형태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과학은 또 그걸 극복하려는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요. 네네. 그래서 내일을 모르는데 내일에 더 좋은 신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삶을 포기하겠다? 글쎄. 아니 뭐 연세가 80이나 90 돼서 저런 분 얘기한다 그러면 아니 그거는 뭐. 네, 알겠습니다. 그 항암 치료를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네. 암 환자들이 솔직히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이게 막 조직 검사 해봐야 된다 해서 엄청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스트레스 받지. 엄청 애가 갑자기 막 이게 멘붕이 오더라고요. 결과 나오는데 2주 걸리거든요. 2주는 지옥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애가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이 가져야 되는 희망, 마음가짐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연령대에 따라 다르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20살의 생명하고 80 이런 또 중에 노인 폄하를 써요. 그럼 90 아니 100살에 합쳐요 그러면. 네. 100살과 20살짜리의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20살, 30살, 40살이면 살아야 돼요. 예.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 네네네. 지금 현재 치료를 그냥 너 말기야. 하이 젊은 사람들은 항암제 쓰면 사이즈도 잘 줄어. 네네. 예, 그럼 다시 수술하면 되잖아요. 예. 방법이 많으니 일단 살아야 된다는 의지에 그거는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가져야 본인이 가져야 돼. 프리 윌이냐 자유의지잖아요. 네네네. 자유의지를 갖는데 그 자유의지의 기본 바탕이 맹신이나 거짓 정보가 아니라 과학을 통한 진실한 의학 정보를 접한 다음에 프리 윌로 내가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면역도 잘 돼. 내 면역 세포도 좋아져. 네, 막 죽어도 좋아 이러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겠어. 맞아요. 살 거야라고 해야 살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좋은 주치의를 만나야 돼요. 중요하죠. 좋은 주치의를 만나서 주치의가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좀 목소리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해야 돼. 왜 죽니? 맞아. 이걸 또 잘 듣는 사람도 있어. 이게 근데 쓰는 약은 둘 다 똑같아 결국은. 근데 환자 캐릭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좀 일로 가시면 돼. 이런 캐릭터가 좀 이런 캐릭터로 오시면 돼. 네네. 환자는 단일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진단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할 수 있어요. 뭐 이런데 이거 딱딱해. 저 새끼 말 듣고 있으면 너무 기분 나빠. 바꾸면 돼. 그렇죠. 네. 네.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 맞는 주치의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주치의를 신뢰를 하면 그 다음에 지시에 복종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복종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진료 서비스라고 그래. 좋게 이해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말 안 들으면 혼내서라도 약을 먹도록 해야죠. 그렇죠. 네. 포기하지 않게끔 혼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사가 있고 달래야지 라는 의사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 자기 캐릭터에 맞게 간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대해서 뭐 좋게 말해서 따른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의사는 환자한테 오더를 내려요. 우리가 간호사한테 내는 처방을 오더지라 그래요. 명령 지시서예요. 그게 이렇게 하시지요가 아니야. 이렇게 해라는 건데 다만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오더예요. 지시예요. 군대 가면 명령이에요. 안 따르면 명령 불복종죄예요.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보고 그다음 나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난 저러니까 싫어요.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 감정은 싫어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의사랑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대화는 하지만 명령을 불복종하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다. 불가능합니다.
황 원장님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좀 다른 시각으로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시각 다르게 주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오늘 또 항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전국에 있는 많은 암 환자들은 암의 리스크 팩터 1번이 뭔지 아시죠? 뭐죠? 술, 담배 아니에요. 그럼요. 나이예요. 아, 늙으면 다 생긴다는 거예요. 음, 암의 리스크 팩터 1번은 에이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수국가예요. 전 세계 최장수 국가예요. 네. 암 환자 늘어난 건 당연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80 넘어갖고 나 아이 됐어. 난 뭐 내 삶대로 살다가 끝을 정리할 거야. 그거 말릴 필요 없어요. 아버님 생각이 그러시면 그냥 여행도 다녀오시고 다녀오세요라고 가족들이 보내드려도 돼요. 예. 근데 최소 60 이하, 60 이하의 연령대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나 그 치료 안 할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이에 따라 다 다르니 주치의 뜻과 뜻에 따라서 내 얘기를 하면서도 치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나는 이걸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평균 수명만큼은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용기, 도전 이런 게 있어야지 암을 이길 수 있다. 의사가 다 고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지식혐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잘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또 대화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